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눈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제 아들이 20살이 되었을 무렵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죠. 인터폰으로 누구냐고 물었을 때 어두운 표정의 낯선 남자는 정중하게 저를 만나러 왔다고 했어요. 김수미 씨,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태수입니다. 그는 명함을 건넸어요. 의심이 들었지만 무언가 진지한 그의 표정에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죠. 저는 정재훈의 형입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재훈이. 그 이름은 2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이름이었으니까요. 제 아들의 아빠이자 제 첫사랑의 이름이었죠. 재훈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제 동생이 정재훈입니다. 수미 씨 아들의 아빠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었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건지 혼란스러웠죠. 태수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며 본론을 꺼냈어요. 그리고 저는 그가 말한 내용에 충격을 받았죠. 자신의 동생이 남긴 유산을 저에게 상속하고자 한다고 했어요. 금액은 30억 원이라고 했죠. 웃음이 나올 정도로 황당했어요.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태수 씨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농담 같지는 않았어요. 재훈이는 미국으로 유학 간 지 6개월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재훈이가 정말 그런 선택을 했다니.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20년 전 저는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의 재훈이와 연인 관계였어요. 공부를 잘하는 제가 반에서 인기 많던 재훈이와 가까워질 줄은 아무도 몰랐죠. 처음엔 저도 놀랐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러 온 재훈이를 만났는데 그가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우리는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재훈이는 축구부 주장이었지만 책을 읽는 것도 좋아했죠.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았던 저에게 재훈이는 늘 용기를 주었어요. 서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첫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나 하룻밤의 실수로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겨울방학 때였죠. 그리고 2달 후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당시 저희는 19살 아직 어린 나이였으니까요. 재훈이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그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자신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아이를 낳자고 했죠. 우리는 어리긴 했지만 이미 생긴 생명을 소중히 여겼어요. 두렵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용기를 냈죠. 수미야, 내가 책임질게. 우리 아이 낳자. 재훈이의 말은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집안은 우리 지역에서 꽤 알려진 부유한 집안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재훈이가 좋은 대학에 가서 가업을 이어받기를 원했죠. 재훈이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제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그 순간부터 악몽이 시작되었죠. 재훈이의 어머니는 분노했어요. 그리고 제게 직접 연락을 해 만나자고 했죠.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갔을 때 그분의 차가운 눈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당장 그 아이 지워. 병원과 병원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고.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아이를 낳기로 했어요. 뭐? 감히 내가 우리 아들의 아이를 낳겠다고? 말도 안 되지. 지금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너희 엄마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너희 엄마 혼자서 딸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직장마저 잃게 하고 싶어? 재훈이 어머니의 말에 무서움이 밀려왔어요. 저희 엄마는 혼자 저를 키우느라 작은 회사 격리로 일하며 고생하셨거든요. 내가 돈을 줄 테니 그 아이는 지우고 재훈이한테서 떨어져. 너 같은 애가 그의 인생을 망치게 할 수는 없어. 그리고는 봉투를 내밀었어요. 거절했지만 계속해서 협박했죠. 이걸로 끝내지 않으면 내 인생은 물론이고 네 엄마 인생도 망가질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그날 집에 돌아와 밤새 울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를 지키고 싶었지만 엄마에게 피해가 갈까봐 두려웠죠.
결국 용기를 내어 엄마에게 임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처음엔 엄마도 놀랐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죠. 수미야, 지우는 게 어떨까? 아직은 네가 너무 어려. 엄마조차 그렇게 말했을 때 정말 무너졌어요. 하지만 엄마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재훈이 어머니의 협박과 달리 엄마의 말은 저를 위한 걱정이었으니까요. 저는 모든 상황을 엄마에게 털어놓았어요. 재훈이와의 관계, 그리고 어머니의 협박까지.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엄마가 물으셨어요. 낳고 싶어요. 재훈이도 그러고 싶대요. 엄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알았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포기해야 할 것도 생길 거고, 내 선택을 후회할 수도 있어. 결국 엄마는 제 편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나 그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재훈이가 갑자기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는 거예요. 그 후로 재훈이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죠.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SNS도 삭제되었어요. 마치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엄마와 저는 이사를 결정했어요. 재훈이 어머니의 협박이 무서웠고 이 동네에서 임신한 19살. 여학생으로 사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엄마는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저는 전학을 갔어요. 도시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서 새 출발을 했죠. 임신 사실을 숨기면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것은 정말 어려웠어요. 교복은 점점 맞지 않았고 입덧으로 수업 중에 화장실을 뛰쳐나가기도 했죠. 다행히 담임 선생님께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이해해 주셨어요. 덕분에 겨우 졸업장을 받을 수 있었죠. 아이를 낳을 때가 다가올수록 불안했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걱정됐죠. 하지만 엄마가 항상 곁에서 힘이 되어 주셨어요. 출산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감정은 더욱 표현할 수 없죠. 작고 여린 아기였지만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는 모습에 모든 고통이 사라졌어요.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재훈이를 닮았어요. 특히 눈매가 정말 똑같았죠. 아이를 키우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밤에는 울음소리에 잠을 설치고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으니까요. 대학 진학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그저 아이를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죠. 엄마는 작은 분식집에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강민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을 때부터 동네 식당에서 일했죠. 힘들었지만 강민이가 자라는 모습을 볼 때면 모든 어려움이 견딜만 했어요. 강민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엄마가 허리를 다치셨어요. 그때부터 가게의 부담은 모두 제게 왔죠. 낮에는 식당,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강민이는 이미 자고 있곤 했죠. 엄마, 나도 크면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어느 날 강민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린아이가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너무 대견했어요. 강민이는 항상 착하고 이해심 많은 아이였으니까요.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월세가 밀려 이사를 해야 했던 때도 있었고, 강민이 교육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새 일했던 때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 세 식구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왔어요. 강민이가 20살이 되던 해, 그 아이는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 꿈을 물려받은 건지 강민이도 공부를 정말 잘했죠. 하지만 재정적인 이유로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엄마, 나 장학금 받을 수 있는 대학에 지원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강민이는 항상 저와 엄마를 생각했어요. 우리 형편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게 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날 첫눈이 내리던 강민이가 20살이 된 무렵 태수 씨가 찾아온 것이었죠. 태수 씨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재훈이는 엄마의 강요로 억지로 미국에 갔다고 했어요.
본인은 전혀 원하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저와 떨어뜨리려고 강제로 유학을 보냈던 거라고 했죠. 어머니는 재훈이가 명문대에 가서 좋은 미래를 가지길 바랐어요. 그런데 수미 씨의 임신 소식을 듣고 모든 계획이 무너질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강제로 유학을 보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재훈이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지만 결국 어머니의 협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자신이 떠나지 않으면 저에게 더 심한 일이 생길 거라고 협박받았다고요. 태수 씨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편지를 꺼냈어요. 재훈이의 글씨체가 선명했죠. 형, 내가 이런 선택을 해서 미안해. 엄마가 억지로 나를 유학 보내서 수미와 떨어지게 했어. 너무 힘들어. 하지만 어떻게든 엄마한테서 수미와 우리 아이를 지켜야 해. 제발 수미를 찾아줘. 그리고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지켜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재훈이가 그렇게 힘들었다니. 너무 가슴이 아팠죠. 재훈이는 미국에서 적응하지 못했어요. 한국에 두고 온 수미 씨와 태어날 아이에 대한 걱정으로 밤마다 울었다고 해요. 제게 전화해서 도움을 청했지만 저도 그때는 어머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어요. 태수 씨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어요. 재훈이는 떠나기 전날 밤 제게 마지막 부탁을 했어요. 수미라면 아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형이 꼭 찾아줘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부탁을 바로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태수 씨는 재훈이의 어머니도 아들의 죽음 이후 2년 만에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마지막까지 자신이 재훈이를 죽음으로 몰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했죠.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것을 후회했어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아들을 잃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셨죠. 수미 씨가 아이를 지우지 않고 낳았다는 걸 어떻게 아신 건지 마지막 유언으로 재훈이의 아이를 찾아달라고 하셨어요. 태수 씨는 동생의 죽음과 어머니의 죽음으로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어요. 오랫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우연히 동생의 방을 정리하던 중 수미 씨의 사진과 편지를 발견했다고 했죠. 그제서야 동생의 마지막 부탁을 떠올렸다고 했어요. 수미 씨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우연히 길에서 강민이를 보았습니다. 마치 19살의 재훈이를 보는 것 같았죠. 너무나 닮았어요. 태수 씨는 그때부터 저희를 조용히 지켜봤다고 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만 강민이의 생김새와 나이를 계산해보니 틀림없이 재훈이의 아들이라고 확신했대요.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래서 늦었지만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일찍 찾아오지 못해서. 태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날 밤 강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태수 씨는 돌아갔지만 다음 날 법적인 서류와 함께 다시 오기로 약속했죠. 강민이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아버지에 대해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알려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19살의 우리가 서로 사랑했던 이야기, 임신 소식에 기뻐했던 순간, 재훈이가 억지로 유학을 가게 된 이유,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까지. 강민이는 어느새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아빠는 저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강민이의 질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야, 강민아.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위해 모든 걸 걱정했어. 그런데 할머니가 억지로 아빠를 미국으로 보냈고 아빠는 그곳에서 너무 힘들어했던 거야. 그리고 오늘 너의 큰아빠가 우리를 찾아왔어. 아빠의 형이야. 다음 날 태수 씨가 약속대로 찾아왔고 강민이는 처음으로 큰아빠를 만났어요. 강민이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태수 씨는 강민이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죠. 정말 재훈이를 보는 것 같구나. 태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남긴 재산의 절반인 30억 원을 상속한다는 서류였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재훈이의 아들을 찾아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건 재훈이의 몫이니 수미 씨한테 돌려드릴게요. 지난 20년간 저와 강민이 그리고 엄마까지 세 식구는 늘 빠듯하게 살았는데 동네 식당 일과 엄마의 연금으로 겨우 살아온 우리에게 30억이라는 금액은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태수 씨는 그동안 재훈이의 죽음과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했어요. 또한 유산 정리 과정에서 법적 문제들도 있었고 무엇보다 동생의 아들을 만날 용기가 없었다고 했죠. 동생을 더 이해하고 도와줬더라면 어머니가 재훈이를 억지로 유학 보내는 걸 막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있다고 했어요. 태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년의 세월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자 우리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래된 아파트에서 나와 새 집으로 이사했고 강민이는 원하던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태수 씨가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태수 씨는 가끔 저희 집에 찾아와 강민이와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편안해졌어요. 재훈아, 보고 있니? 네가 없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우리는 이제 모두 행복해. 30억이라는 돈보다 더 큰 유산은 바로 이 사랑이었어요. 재훈이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은요. 19살의 하룻밤 실수로 임신을 했을 때 당장 아이를 지우라고 협박했던 시어머니. 몰래 낳은 내 아들이 20살이 된 날 생전 처음 보는 웬 남성이 내게 현금 30억을 상속하겠다 말했을 때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지만 그 끝에 이렇게 행복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면 모든 아픔과 고통도 견딜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강민이가 살아가면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테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